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학에서 길을 묻다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자, 장마비가 그치고 나더니 날씨가 엄청 무더워졌죠?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엊그제가 초복날이었죠? 여러분 삼사탕 드시면서 몸보신 잘 하셨는지요? 삼계탕이 아니라 삼사탕이 뭐냐고요? 삼계탕하고 사철탕을 갖다가 줄여서 한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 삼계탕은 체질적으로 잘 맞고 참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그 사철탕은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뭐 식당에서 그냥 전문 식당에서 모여가지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냥 거기다가 소주까지 한 잔 곁들이면서 먹는 걸 보면 막 군침이 돕니다. 그래서 저도 좀 한 잔 먹어보면요, 또 왠지 속이 불편해지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어린 시절에요, 뒷산에서 동네 사람들이 개를 잡아가지고 가마솥에다가 막 끓여 먹는 걸 봐서 그런지, 그 기억이 남아서 그런지 아무튼 좀 안 맞습니다, 저에게.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보신탕하고 삼계탕은요, 몸을 덥게 하는 음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몸을 덥게 해가지고 무더운 여름날을 갖다가 이열치열 효과를 내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명리학적으로 봐도요,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이따가 닭과 개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요, 잠시 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 사주를 하나 적어놨죠? 그리고 곤명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저도 사주를 적고 나서 생각이 들었는데요, 건명하면 남자고 곤명하면 여자죠. 지금까지 사주 예문을 가지고 풀어봤는데 전부 다 건명, 남자 것만 풀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곤명이라고 적었으니까 여자분 건데 또 한번 이 사주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이분은요, 봄날에 사주 순서에 입각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꽃피는 춘3월에 무토, 양토죠? 산으로 태어났습니다. 병무기인계의 역할, 이 무토는 키우는 일간입니까? 자, 뭔가를 심고 키워야 되겠죠? 즉, 갑과 을을 심어서 키워야 되는데, 자, 여기 딱 갑이 있습니다. 자, 갑이라는 건 뭡니까? 으뜸이고, 또 유실수죠? 자, 이 자체가 재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꽃피는 춘3월에 딱 산에다가 심었습니다. 잘 심었고, 자, 현상을 한번 볼까요? 정계충 없죠? 자, 병인충 없고, 갑경충 없습니다. 자, 지지에서도 보면 사해충 없고, 자호충 없고, 진술충 없습니다. 자, 이렇게 무난한 원국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요, 한 가지 특징이 있죠? 자, 여러분, 용신은 또 어떤 걸로 보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거겠습니까? 간목으로 심으니까 간목이고, 또 사등병화가, 사등에 지장간에 병화가 있죠. 태양이 있으니까 마음도 여기에 가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거기다 이제 물도 풍족하죠. 물도 풍족한데 이 사주의 특징은요, 물이 풍족하다. 자, 무토인데, 무토는 양토니까 산이라고 했죠. 이 산인데, 산에다가 이제 간목을 딱 심었습니다. 간목을 딱 심어놓고 했는데, 보니까 여기에 자수가 있고, 진이 있고, 자수가 있고, 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에 물이 뺑 둘러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이 자하고 진은 어떻게 됩니까? 신자진 삼합에서 두 개가 있으니까 반합으로 돼서 물이고, 이쪽도 또 물이 있으니까 반합이 되고, 여기에 또 물이 있으니까 반합이 되죠. 자,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형국이 나오겠죠.
거는 바다와 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이렇게 바다 형국을 딱 보고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물이 많으니까 이제 그 바다로 이제 보는 거고 섬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요 외국과의 인연이 많습니다. 즉 선원들 있죠, 선원들 마도로스를 포함한 선원들도 이런 사주가 많게 됩니다. 자, 근데 이분은 여자분인데 이렇게 산도 산이지만 물이 들어왔으니까 산에 물이 들어왔다는 섬이죠. 여자분이 조금 고독한 형상을 좀 보이는 것 같죠? 그러고 보니까 자 그러고 있는데 자 어린 시절은 접어두고요. 다시 17일 대운에 와서 보니까 여기에 임수가 또 하나 들어왔죠. 그럼 물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죠. 임수가 또 하나 들어왔다는 거. 물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17세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본으로 가게 됐습니다. 일본에 가서 이제 그 공부를 하고 또 미국, 캐나다로 해가지고 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들어왔는데 혼자 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간다고 해서 뭐 사람이 없어서 고독하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도 있지만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낀다라는 그런 표현이 맞습니다. 자, 뭔가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무토라는 거는요, 이 사람들의 성향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산이라는 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겨울이 오나 여름이 오나 또 전쟁이 나던가 해도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했죠. 뭐 대포를 쏘아대고 미사일을 폭격하고 해도 어떻다고 했습니까? 늘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정주영 회장님하고 박정희 대통령 사주를 풀 때도 두 분의 공통점이 시간에서 무토였었죠. 무인시였었죠. 무인이었는데 이 두 분 다 말년에 기토 대운에서 산이 깎여져 나가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이 믿었던 경금일주였었죠. 두 분 다 그리고 경금이었었죠. 그랬는데 이 무토가 경금을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여기 의지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기토가 되면서 깎여져 나갔다고 그랬죠, 산이. 자, 그래서 이분도 무토가 기토를 봐서 깎여져 나갈 때는 신뢰를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다거나 뒤통수를 얻어맞는다거나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자체가 그런 성향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을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사람들한테 모든 믿음을 심어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토로 태어난 사람들은 사실 거짓말을 해도 상대방이 믿을 정도로 그렇게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 무토가 있는 사람들은요 상당히 그 신뢰성이 좋고 약속을 잘 지키고 사소한 약속부터 큰 약속까지 약속을 잘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 사람도 제가 이제 오랫동안 오랜 지인이고 또 우리 회원인데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외국과의 인연이 돼서 쭉 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직장을 들어갔는데 주로 자, 요거 하나 건너뛰고 또 여기서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또 자가 들어왔죠. 또 자가 들어왔습니다. 자가 들어와가지고 물이 또 하나 자가 또 생겼죠. 굉장히 물이 많은 사주가 됐습니다. 자, 이때 그리고 경금이 또 왔죠. 경금이 왔고 그러면 이때 물이 들어와서 이 섬이 또 섬이 됐는데 이때도 또 외국에 나간 건 아니지만 외국 여행도 많이 나가고 또 외국 지사 직장을 들어갔는데 어떤 직장을 들어갔느냐면 한국인 회사가 아니라 외국계 회사를 들어가 가지고
근무를 하게 됩니다. 즉 이분은 이제 보험 회사 쪽에서 있었는데 설계사가 아니라 그 보험인들에게 그 교육 설계사들에게 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부서, 교육 담당 부서에 있었는데 외국계 회사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경금이 들어와 가지고 갑하고 경은 만나면 갑경충이 되겠죠. 그럼 승자승 원칙에 의해서 무쇠 덩어리가 갑을 치니까 한겨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겨울에 우박이 떨어지니까 이 갑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부러지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잘 키워가지고 있는 이게 바로 나의 재물인데 제가 이걸 얻어맞고만 있겠습니까? 자, 이거를 뭔가 견제한 걸 찾아야 되겠죠. 바로 이 정화가 있기 때문에 화극, 금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갑과 정화와 경금이 있을 때는 삼위일체가 됩니다. 그래서 경금이 나를 극하려고 하는 걸 정화가 딱 경금을 견제를 하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딱 되면서 오히려 위기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돋보이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이게 상당히 지혜롭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수 물이 쭉 있는데 이 물은 우리 그 생극관계에서 얘기했죠. 토극수 하는 것, 이 수, 내가 극을 한다는 건 재물이라고 그랬죠. 간목 자체가 이건 유실수이기 때문에 재물이고, 내가 극하는 거는 내가 하는 일거리라고 했죠. 자, 목수가 연장을 가지고 나무를 자르고 정원사가 그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땅을 파고 심어야 노동을 해야 재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 사람은 물을 다루면서, 즉 재물, 토국수, 재물을 많이 다룬다는 건 즉 금융계, 즉 보험회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거기서 위기가 온 것 같았는데, 겨울에 위기가 온 것 같았지만 정화가 있어서 경금을 견제했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 오히려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때는 추운 겨울인데 이 정화의 따뜻한 기운, 더운 기운으로 인해 가지고 견제를 해서 상당히 돋보이는 생활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그러고 있는데 지금 나이가 49세죠? 49세. 근데 47세에 보면 이제 대운이 기해대운으로 넘어왔죠. 기해대운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분은 여자분이 남자의 양이죠. 남자에 태어났으니까 순행을 하니까 역행을 합니까? 바로 역행을 하게 되죠. 3월에 태어나서 2월, 1월, 12월, 10월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은 12월 겨울을 견뎌오면서 11월, 지금 10월에 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이 봄날에 태어났을 때 이 원곡만 가지고 볼 때는 간목을 심었기 때문에 물도 있고 간목을 심었지만 태양이 없었죠. 근데 이 태양은 사중병화, 지장간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여기 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겨울이 왔죠. 그래서 조금 아쉽다, 태양이 떠오르지 않아서 아쉽다 했지만 다행히 대운이 바로 겨울로 흘러졌습니다. 역순을 하면서 겨울로 흘러졌기 때문에 겨울에는 태양이 맥을 쓰지 못합니다. 누가 겨울에 난로에다 불을 쬐지 태양에다 손 쬐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정화의 뿌리 사화도 있고 해서 이 정화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 보이면서 이 사주를 돋보이게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전화이복이랬죠. 겨울로 흘러가지고 이 정화가 덕을 봤으니까요. 그러면 자, 이 산에 즉 불이 가까이 있다는 건 조금 자칫하면 타버릴 수도 있죠. 산이 불이 붙으면. 그러면 이런 분들은 피부 색깔이 어떻겠습니까? 하얗고 뽀얀 피부라고 할까요? 아니면 약간의 살갗이 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약간 까마잡잡한 그런 면도 있겠죠? 자, 얼굴을 화장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시간을 잡을 때는요, 그런 걸 다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때에 예를 들어서 이 사주에서 지금 이 정화가 없었다면 이건 얻어맞는 겁니다. 갑경충해가지고 겨울을 맞이해서 눈, 우박, 서리에 이 간목이 이 섬에서, 그것도 섬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나무가 없어져가지고 자기 할 일이 없어져
벌이고 능력 발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사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말하자면 병이라고 얘기하게 되겠죠. 자, 즉 토생금, 내가 도와준 토생금인데 이 금이 나를 쳐버렸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믿는 도끼. 자, 경금은 무쇠덩어리니까 도끼, 망치 이렇게 표현했죠. 얻어 맞아버리는데 여기에 정화라는 글자가 있었기 때문에 화극금 견제돼서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자신의 존재감이 돋보일 수 있었다. 그래서 승진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때. 자, 그리고 자 이제 47세가 되면서 한 2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자, 기해로 됐습니다. 자, 기해로 되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자, 추운 겨울에서 좀 덜 춥죠? 11월을 겪고 왔으니까 12월, 11월 겪고 왔으니까. 자, 그런데 이 사주가 기해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즉 갑목과 기토가 합의돼 버렸죠. 갑기합토가 됐죠. 갑기합이 됐죠. 그리고 사해충이 됐죠. 사해충. 자, 사해충이 되니까 뭔가 지금 내가 섬에서 섬에서 갑목을 키우고 하고 겨울에 우박 내릴 때도 정화로 잘 견제를 하고 왔는데 47 기해가 되면서 조금 전에 정주영 회장님 박통 사주 얘기한 것처럼 산에 기토가 길이 생겼다고 그랬죠. 산이 낮아지고 산이 깎여 내려가면서 이 갑목이 심겨져 있던 갑목이 길이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쓰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베어져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한번 지지에서 사해충이 되니까 일시적으로 뭔가 자기가 있던 자리가 흔들리고 불안정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박정희 대통령 사주 같은 경우는 임신사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경금이 오히려 좋은 작용을 했다고 했지만 이 사주는 무토일주이기 때문에 경금은 일주로 태어난 사람은 관계가 없지만 무토로 태어난 사람은 이렇게 지지에서 충이 될 때는 약간의 안정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약간의 요동을 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지금까지 이 무토는 갑목을 키우고 했는데 겨울에도 잘 키우고 정화에 목을 잘 키우고 했는데 이제 산에 길이 났으니까 이 갑목은 기토로 쓰러지고 즉 뽑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갑목은 누굽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목국토, 나한테 내 산에 심겨진 산은 즉 갑목이 목국토 무토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니까 내 남편이죠. 나를 극하는 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여자분한테는 관입니다. 관이라고 했죠. 정관, 편관. 양대양이니까 편관이 보면 즉 내 남자, 내 남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갑목이 갑기 합의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때 뽑혀져 나갔다. 바깥으로. 기토는 어떻게 됩니까? 길이라고 했죠. 밭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바깥으로 나갔다. 이때 분리가 되는 겁니다. 자, 내 산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던 갑목이 기토가 합의되고 충돌이 되니까 남편이 갑기 합돼서 바깥으로 나가버렸다. 무토에서 기토 길로 내려갔다.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스님이라면 산에서 수행을 하다가 내려오게 됩니다. 안정된 직장에서 잘 수행을 닦고 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잘 스님으로서 수행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되면 이제 만행을 하게 됩니다. 자, 수행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법문을 설하면서 다니겠죠?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러지 않는다면 누굽니까? 갑목이 기토랑 합의됐으니까 갑이 바깥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이땐 이별이 된다거나 별거를 한다거나 분리가 된다고 봅니다. 자, 내 터전에 내 산에 내렸던 나무가 바깥으로 나갔다. 자, 별거, 이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푸시면 되고요. 그리고 갑목 자체는 재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재물이 바깥으로 나갔다는 건 내가 손해를 본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내 산에 있던 게 쓰러져서 길로 나갔으니까 그렇게도 보고요. 또 하나는 좋은 쪽으로 작동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길은 영업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역동성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지금 택배하는 사람들, 운전기사 하는 분들, 뭐 이런
영업하는 행위와 같다고 했는데 내가 여기서 돈을 투자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이럴 때 증권 투자를 하게 되면 이건 바로 재물이니까 증권 투자를 하게 되면 그때는 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때는 절대 증권 투자, 투기성 있는 거는 하는 게 아닙니다. 즉 땅에다가 뭐 이 땅을 갖다 사놓으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해가지고 땅에 투자를 한다거나 뭐 증권을 투자한다거나 이렇게 될 때는 손재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겨울에는요, 이 겨울이죠. 이 겨울에는요,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봄부터 여름까지는 투자를 해도 겨울 대열에는 투자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잘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하여튼 그 변화가 크게 되면서 자, 남편과 분리를 하게 되고 하는데 지금은 자기가 늘 직장 생활을 하면서 꿈꿔왔던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좀 로맨틱한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자기가 이제 그 직장 생활도 오래 하고 했으니까 지겹고 하니까 꿈을 키웠던 게 뭐냐면 아니야 내가 기회가 되면 직장 그만두고 내 조그만 카페를 갖다가 해서 책도 보고 또 뭐 독서 동호인들도 모이고 해서 차 마시면서 독서 토론도 하고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때 직장을 딱 여기서 일을 넘어오면서 대운이 바뀔 때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 집 근처에다가 그야말로 카페를 갖다 와인 카페 큰 분위기 있게 와인 카페를 하나 개업을 해가지고 계속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올해 이제 이 여름 들어오면서 다시 다른 쪽으로 한번 분위기를 바꿔서 다른 쪽에다 한번 또 옮겨가지고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올해가 2020년이죠. 2020년 경자년이죠. 우박설이 내리는 해라고 했죠. 이게 또 한 번 이 갑경축을 때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얻어맞을 수가 없죠. 왜? 정화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있죠. 자, 그래서 약간 갑경충하니까 약간 움츠려드는 것 같지만 정화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우박 소리 내리는 걸 다 빨리빨리 녹여버리고 극복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위기 속에서 움츠려들었지만 바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자수가 들어왔죠. 또 물이 많아졌죠. 이 나중에 자 물이 또 많아졌습니다. 쭉. 즉 나한테는 이게 내가 극하는 거 토국수 하는 거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물이라고 했죠. 나에게는 지금 재물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재물이. 자, 요 해수도 재물이죠. 토국수인데 요건 사해축이 되니까 요거는 불안해서 요거는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자수가 왔으니까 뭔가 재물이 많이 모여드는 것 같고 보이는 것 같은데 이때에 뭐가 되느냐면 겨울이라는 겁니다. 계절이. 겨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겨울에는 투자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정리를 하고 이 전부 다 이런 건 곁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곁가지. 뭔가 재물은 눈에 보이는데 자꾸 거기에 유혹을 당하면 안 되고 이렇게 겨울이 되기 때문에 다 정리를 하려고 알짜배기 요 해 있죠. 해수. 요 해수는 목자를 붙이면 핵이 되겠죠. 핵심이 되는 거 하나만 잡으면 됩니다. 씨앗. 자, 그래서 나중에 또 여름이 오고 봄이 오면 그걸 다시 뿌리면 되니까 이때는 핵심적인 거 하나, 자기가 추진하고 싶은 거 하나만 딱 가지고 그런 뭐 와인 카페를 하던 뭐 독서 카페를 북 카페를 하던 그렇게 해가지고 핵심적인 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이 돈도 벌고 이 돈도 벌고 이거 또 이 해수까지 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요거는 늘 충이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즉 이 많은 재물 중에서 다 정리를 하고 하나만 딱 이 핵심되는 핵폭탄을 일으킬 수 있는 씨앗 하나만 딱 가지고 있게 되면 됩니다. 즉 알짜배기죠. 에센스 화장품인가요? 에센스만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자,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욕심 부리지 않 상식적인 얘기지만 이럴 땐 욕심. 유혹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은 많이 들어오지만 그렇게 펼쳐 나가는 게 봄, 여름처럼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축소시켜가면서 알짜만 가지고 소유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큰 부자가 됩니다. 나중에는. 자, 그게 이제 빠르면은 내년 2021년에 신축년이 왔을 때도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내년에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한 가지 참고로요. 이분은요, 아까 선원 얘기했죠. 선장, 선원, 바다, 섬 얘기했죠. 근데 독특한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이 많은 데서 요때 간목은 뭐가 되느냐면요. 섬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도 하고 분리가 될 때는 요거는 그때 나무로 만든 뗏목이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 낚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독특한 취미라는 게 뭐냐면 스킨스쿠버라고 하나요? 스킨스쿠버? 그런 여자분이지만 그 스킨스쿠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취미가 그런 독특한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주 원국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 아무튼 정리를 하면요, 물이 많아서 섬과 같은 형국이고 겨울이 왔지만 우박이 내리고 하지만 정화 때문에 위기 속에서 전화위복을 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재물에 많은 유혹이 있지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투자했던 거로도 정리를 하고 새로운 핵심되는 거 하나만 꼭 쥐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 경자년까지가 그렇고 내년에 2021년 신축년에는 그 추운 겨울이지만 이 정화의 도움을 받고 또 이 핵심되는 이 해가 축토에 가서 씨앗을 심는 이런 계기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어떤 나한테는 욕심 부리지 않아도 큰 기회가 또는 재물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좋은 해가 됩니다. 자, 이 정도면 되겠나요? 자, 요거 한 가지. 그래서 취미는 스킨스쿠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자분 지금 좀 독특한 취미죠? 이렇게 일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요. 역학 고전 책에도 나오고 하지만 이렇게 물이 많은데 이 토가 물로 인해서 수가 토붕, 즉 물이 많아서 수가 많아서 산이 붕괴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무토가 아니라 기토일 경우에는 물이 뺑 둘러싸면 이런 식으로 둘러싸게 되면 섬이 아니고 평지라고 그랬죠. 밭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게 수다토이 된다고 봅니다. 왜? 물이 너무 많이 밀려 들어와서 즉 밭이 길이 물에 잠겨버리는, 지금 남쪽에서 지금 장마철에 비 많이 와서 전부 다 막 잠기고 그랬죠. 그런 현상이라고 보지만 무토는 물을 흡수하는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즉 바다가 섬을 집어삼키는 게 아니라 바다와 산은 수용관계, 서로 필요한 관계, 어울릴 수 있는 관계다 하지만 기토는 그렇지 않다. 자, 기토가 이런 물이 이렇게 많을 때는요, 돈 욕심 부리다가 이 기토 입장에서도 임수 이런 거 다 토국수 하니까 재물이 되겠죠. 이때는 무너져 버립니다. 돈 때문에 돈 욕심 부리다가 완전히 몸까지 망쳐버리는 일이 생기는데 무토는 서로 바다와 섬 관계이기 때문에 수용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산에서, 직장에서, 좋은 직장에서, 자, 이때 외국계 계통의 그 금융업, 외국계 국내 회사가 아니라 외국계 뭐 한국의 삼성이라든가 뭐 동부 생명이 아니라 외국 회사의 보험회사에 근무했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영업을 하는 새로 나왔다. 그래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초복날, 복날이 이제 앞으로 중복, 말복 남았죠. 그때는요, 또 삼계탕 그때도 드시겠죠. 삼사탕, 보신탕도 드실 텐데, 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할 때 이 유가 뭡니까? 이건 선역서자죠. 선역서자. 이 서쪽 할 때 선역서자인데, 요때 닭을 상징하는 요 한일자가 하나 들어가면은요, 요게 닭을 상징하는 유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유자, 요 시간이 몇 시가 되느냐면 5시, 정확하게는 5시 30분에서 7시 30분까지가 우리가 흔히 유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시가 되는데, 선역서자에 한일자가 하나 들어간 게 이제 우리 닭유자라고 하죠? 닭유자가 되는데, 요게 뭐냐면 이 일자가 요 시간이 되면은 태양이 뉘엿뉘엿 서쪽으로 기울어지는 시간이죠. 요때 태양이 요 일자가 뭐냐면 한자가 즉 날일자를 상징하십니다. 상징하는 겁니다. 요건 즉 태양을 상징합니다. 즉 태양이 이 시간이 되면서 서쪽으로 뉘엿뉘엿 기울어진다. 그때 여기 요 시간이 되면 주막에 불이 켜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때 대부분 퇴근 시간이죠. 요때 퇴근 시간에 주막에 들려서 술 한잔 먹는 시간입니다. 그때 요때 닭들이 술을 먹는 건 어떻게 먹느냐면요,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그러죠. 술은 그렇게 먹을 때 취하지 않습니다. 몸에 무리가 안 가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첫 잔부터 완샷 해가지고 그냥 쫙 제기죠. 술 먹는 요령은요, 저도 술은 잘 못 먹지만 잘 못 먹는데, 술은요 꺾어서 먹으면 몸에 무리가 안 가게 됩니다. 자, 닭처럼 물을 먹을 때 그 몸에 무리도 안 가고 덜 취하고 아침에 숙취도 없고 합니다. 같은 양을 먹고도 몇 번씩 나눠서 먹게 되면은 그렇게 몸에 무리가 없고, 특히 첫 잔을 마실 때 그렇게 마시면 몸에 쫙 이렇게 예열을 가하고 난 다음에 먹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게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요 태양의 기운이 서쪽으로 뉘엿뉘엿 요 시간에 바로 이 태양의 양기가 닭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닭의 성질은 더 없다고 보는 겁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또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명리학 관점에서는 이렇게 보고, 자, 그래서 삼계탕, 여기다가 더 더운 그 양념을 하게 되죠. 뭐 대추도 집어넣고 인삼도 집어넣고 마늘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더 열을 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닭이 더운 성질의 음식인데, 거기다가 또 그냥 거기다 또 인삼주까지 한 잔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더운 음식을 섭취하면서 몸에 이열치열의 효과를 낸다고 이렇게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요거 닭에 대한 거고요. 술토 있죠, 술토. 자, 이 무토죠, 무토. 이 무토 글자에 요게 한일자가 하나 들어가면 이게 바로 술토입니다. 즉, 아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다음에 오는 글자가 술이죠, 개죠. 요때 요 또한 날일자, 태양이 이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있죠? 그러니까 밤이 깊어가는 시간, 이제 해가 완전히 산 너머로 들어간 거죠. 산으로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요때에 이 태양이 산 속으로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5시 30분부터 시작한 주막에서 불이 켜져가지고 먹던 술이 요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모금 먹고 하늘 보고 한 모금 먹고 하늘 보고 하던 술 자석이 술이 이때가 되면 동물이 뭐가 되죠? 개가 되죠. 이때부터 개는 이 시간부터 밤새도록,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경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저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저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닭처럼 술을 먹고 순하게 먹고 하다가, 그래서 이때 이 시간에 끝나고 집으로 가면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죠. 2차를 가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시간에 2차를 딱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어두워졌죠. 술 기운은 더 올라오고 있죠. 자, 이때는 닭에서 인간이 뭘로 변한 시간이 되냐면 개가 됩니다. 개. 개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꼬꼬꼬꼬 하고 닭처럼 대화하던 게 이때 되면은 그때는 지저대기 시작합니다. 말이 아니라 술이 취해가지고 지저대는 겁니다. 개가 지저대듯이. 자, 그러면 무토 우리 처음에 공부할 때 했죠. 이건 뭡니까? 창과자라고 그랬죠. 창과자. 창으로 찌른다. 공격성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무토가 돼가지고 산에서 창을 들고 있는 병사들이 지키는 거기 때문에 이건 공격성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했죠. 자,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 태양이 딱 들어오면서 어두우니까 술이 더 깊어지고 사람이 뭘로 변하냐면 개로 변하면서 이 공격성이라고 하죠. 개는 공격입니다. 방어가 아닙니다. 공격성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음이 어떤 이 새끼 저 새끼 개새끼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 술토에서 사람이 밖에서 순하게 먹고 순하다가 개로 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술은요, 요 시간까지 딱 먹고 이때 2차 안 하고 집에 들어가시면 아무 탈이 없는데, 그래서 이 개도 이 태양을 삼켜가지고 태양의 양기를 저장하고 있는 이 산이기 때문에 그 몸이 굉장히 더운 동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조금만 해도 막 개는 막 뭐 땅구멍이 없다고 합니까? 막 입으로 확 하지 않습니까? 그 열기를 품어내는 건데, 명리학적으로 보면 그 보신탕 개고기가 그 몸을 덥게 하는 성질이 있다고, 이 태양의 양기를 품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시간까지 지나가지고, 이 시간까지 지나서 9시 30분을 지나서 9시 30분부터 어떻게 됩니까? 11시 30분까지 이제 이때 되면 해시가 되겠죠. 해시가 되면 밤이 완전히 깊었죠. 이때는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인데 이때까지 술을 먹고 3차를 갔다 하게 되면 이때는 닭에서 개로 흘러서 이때는 뭐가 됩니까? 돼지가 됩니다. 돼지. 인간, 개가 술을 먹고서 개와 돼지가 되는 시간이니까 3차까지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자, 해라는 것은요,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이부자리에, 이렇게 머리 이부자리에 사람 인견이 두 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깨어앉고 이 9시부터 11시까지 들어가서 잠자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자는 시간인데 이때 술을 먹고 있으니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돼지입니다. 돼지. 자, 아까 여기서 얘기했죠. 해는 종자를 얘기합니다. 종자, 씨앗. 핵인데 이때 남녀가, 부부가 이 시간에 들어가서 잠을 한다고 술을 먹고 있으니 사람이 뭐가 됩니까? 이 시간에 들어가서 종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시간입니다. 즉 부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세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돼지를 보면 왜 돼지가 새끼를 많이 낳는 동물로 상징이 되죠. 종자를 번식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바로 이 시간에 종자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후손을 만드는 시간인데 이때 술을 먹고 있으니까 사람이 아니라 무슨 시간으로 변합니까? 돼지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은 닭까지만 먹고 이 개 돼지 시간에 개 돼지가 안 들리면 안 가는 게, 2, 3차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개는요, 이 인간들보다 청각이 500배인가 이렇게가 발달했다고 그러죠. 이 얘기는 개는 우리 인간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모든 소리를 다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게 중음신의 소리, 즉 귀신의 소리, 허공을 떠드는 혼란한 소리까지 듣는다고 합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개들은 허공을 보고도 혼자서 짖는다는 그 소리를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들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개라는 동물은요, 뭡니까? 이때 이 술토라는 글자가 나한테 안 좋게 작용하는 사람들은요, 약간의 헛소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즉 정신질환적으로 문제가 올 수 있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또 술토에서 다른 사주에서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자, 삼계탕, 사철탕, 돼지고기 참고로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